희미한 전등불 아래 70살 이도현은 고급 경비원 유니폼의 단추를 하나씩 잠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더 이상 화려한 슈트를 입은 백화점 CEO가 아닌 그저 평범한 노인 경비원이었죠. 주름진 손으로 유니폼의 주름을 정리하며 이도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0년이란 세월이 이렇게 흘러갔구나. 이도현은 작은 옷가게에서 시작해 대한민국 최고의 백화점으로 키워낸 자신의 인생을 떠올렸어요. 가난한 청년이었던 그가 열정 하나로 시작한 작은 상점은 점차 확장되어 이도현 백화점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에 지점을 둔 대형 백화점이 되었답니다. 사람들은 그를 유통업계의 전설이라 불렀지요. 그러나 은퇴 후 아들 이승우에게 경영권을 넘긴 지 5년 백화점은 빠르게 변해갔습니다. 직원들은 혹사당하고 고객은 VIP와 일반인으로 철저히 구분되기 시작했어요. 가족처럼 지내던 오래된 직원들이 하나둘 회사를 떠났습니다. 아버지, 이제 시대가 변했어요. 감성 파리로는 돈을 벌 수 없습니다. 아들 이승우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죠. 이도현은 자신이 평생 일군 백화점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신분을 숨기고 경비원으로 위장 취직을 한 거였어요. 백화점 정문에 서서 이도현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화려한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백화점 내부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달라져 있었어요. 직원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지고 긴장된 표정만이 가득했죠. 사장님, 정말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등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이도현은 돌아섰습니다. 오래된 관리자 정미숙이었어요. 65살의 정미숙은 이도현이 백화점을 시작할 때부터 함께한 몇 안 되는 직원 중 한 명이었답니다. 미숙 씨, 내가 세운 이곳이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게 될까봐 걱정됩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내가 세운 이곳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정미숙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조심하셔야 해요. 지금은 예전과 많이 다르니까요. 이도현은 감사의 미소를 지으며 백화점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와 고급스러운 대리석 바닥은 여전했지만 그 속에서 숨쉬는 공기는 차갑게 느껴졌어요. 직원들은 이도현을 그저 새로운 노인 경비원으로만 여겼습니다. 아무도 그가 한때 이 거대한 백화점의 주인이었다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지요. 새로 오신 경비원님, 여기는 VIP 고객 전용 구역이니까 특별히 신경 써주세요. 젊은 여직원의 차가운 지시를 받으며 이도현은 자신이 만든 백화점이 어떻게 변해갈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가슴 속에는 무언가를 바로잡고 싶은 결심이 단단히 자리 잡고 있었어요. 백화점의 화려한 조명 아래 이도현은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경비원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백화점의 변화를 관찰했죠. 첫날부터 느껴지는 차가운 공기는 30년간 그가 일궈온 따뜻한 분위기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아침, 백화점 VIP 고객 관리팀장 한지연이 등장했어요. 35살의 한지연은 우아한 걸음걸이와 고급스러운 오라로 주변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직원들은 그녀가 지나갈 때마다 긴장된 표정으로 허리를 굽혔죠. 이도현은 그녀가 아들 이승우의 연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지연은 백화점을 돌아다니며 꼼꼼히 매장을 점검했어요. 그러나 그녀의 관심은 오직 VIP 구역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일반 고객 구역은 대충 훑어보고 지나갔죠. 그녀의 차가운 눈빛이 매장 직원들의 어깨를 긴장시켰습니다. 오후가 되자 백화점은 더욱 분주해졌어요. 이도현은 3층 명품관 근처에서 근무하며 모든 상황을 예의주시했습니다. 그때 한 젊은 직원이
진열대를 정리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28살로 보이는 청년은 성실하게 제품들을 정돈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고급스러운 옷차림의 중년 여성 고객이 매장에 들어왔어요. VIP 배지를 달고 있던 그녀는 진열된 명품 가방들을 마구 집어들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렇게나 내려놓았죠. 젊은 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정중히 가방들을 다시 정리했어요. 그러자 갑작스레 고객의 목소리가 매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도현은 그 젊은 직원이 박지훈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죠. 박지훈은 단지 진열대를 정리했을 뿐인데 고객은 자신을 무시한다며 화를 냈어요. 한지연이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러 왔습니다. 한지연은 박지훈에게 고객 앞에서 고개를 숙이게 했어요. 부당한 상황에서도 박지훈은 묵묵히 사과했습니다. 이도현은 가슴이 아팠죠. 그의 시대에는 직원들을 이렇게 굴욕적인 상황에 내몰지 않았으니까요. 이도현은 다가가 도움을 주고 싶었지만 그저 경비원일 뿐이었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밝힐 수도 없었죠. 대신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결심했어요. 반드시 이곳을 예전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겠다고. 저녁이 되자 이도현은 우연히 아들 이승우와 한지연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백화점 사무실에서 나누는 대화였지만 복도를 순찰하던 이도현에게도 내용이 들렸죠. 해외 기업의 백화점을 매각하려는 계획이었어요. VIP 고객 위주의 백화점으로 개편하고 기존 직원들 대부분을 해고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충격에 빠진 이도현은 벽에 기대어 섰어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일군 백화점이 낯선 기업에 팔리고 함께 일한 직원들이 길거리로 내몰린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더욱 마음 아픈 것은 그 계획의 중심에 자신의 아들이 있다는 점이었죠. 이도현은 증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 아들의 계획을 막아야 했습니다. 정미숙을 찾아 도움을 청하기로 결심했죠. 그녀만이 이도현의 정체를 알고 또 백화점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었으니까요. 밤이 깊어가는 백화점에서 이도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단순한 경비원의 모습 뒤에 숨겨진 그의 눈빛은 결연했어요. 이제 반격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사흘째 밤 백화점이 문을 닫은 후 이도현은 조용히 보안실로 향했습니다. 정미숙이 미리 준비해 놓은 보안 키카드로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모니터 앞에 앉은 정미숙은 긴장된 표정으로 이도현을 맞이했습니다. 어제 들은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이도현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정미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컴퓨터 화면을 조작했어요. 몇 번의 클릭 후 화면에는 이승우와 한지연이 외국인 사업가들과 회의하는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영상 속에서 이승우는 백화점의 매각 조건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매각 후 VIP 고객 위주로 운영하고 기존 직원들을 대폭 감축한다는 내용이었죠. 한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VIP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언급했습니다. 이도현은 충격에 빠져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때 또 다른 영상이 정미숙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지연이 은밀하게 고객 정보가 담긴 USB를 건네는 장면이었어요. 그것은 분명 회사 기밀을 유출하는 행위였습니다. 정미숙은 재빨리 이 영상들을 저장했어요. 이건 불법입니다. VIP 고객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는 건 심각한 문제예요. 정미숙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이도현은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단순히 아들의 경영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넘어 이제는 법적 문제까지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이도현은 평소처럼 경비원 복장으로 출근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이제 단순히 관찰자가 아닌 행동을 취할 시간이었죠. 가장 먼저 박지훈을 찾아갔습니다.
전날 VIP 고객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성실한 직원이었어요. 박지우는 창고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도현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대화로 시작했지만 점차 백화점의 문제점과 미래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박지훈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는 자신이 일하는 곳을 진정으로 아끼고 있었습니다. 이도현은 박지훈에게 자신의 정체를 완전히 밝히지는 않았어요. 다만 백화점을 구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만 전했습니다. 박지훈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도현의 진심이 전해진 듯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도현은 정미숙과 함께 한지연의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를 더 모았어요. VIP 고객 정보 유출뿐만 아니라 백화점 물품을 개인적으로 빼돌리는 장면, 직원들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모습까지 모두 녹화했습니다. 동시에 박지훈의 도움으로 다른 직원들에게도 조용히 접근했어요.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던 직원들도 점차 이도현의 말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세월 백화점을 위해 헌신했던 그들에게 현재의 상황은 큰 상처였으니까요. 이도현은 그들에게 곧 변화가 올 것이라는 희망을 전했어요. 한편 한지연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백화점 매각을 앞두고 VIP 고객들을 위한 특별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해외 바이어들도 초청하여 매각 계약을 공식화할 예정이었습니다. 이도현은 이 행사가 자신의 계획을 실행할 완벽한 타이밍이라고 판단했어요. 정미숙은 행사 준비 과정에서 모든 정보를 이도현에게 전달했습니다. 행사장 배치도 참석자 명단, 진행 순서까지 모두 파악했어요. 이도현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행사 전날 밤, 이도현은 정미숙, 박지훈과 함께 마지막 준비를 마쳤습니다. 증거 영상은 언제든 상영할 수 있게 준비되었고, 협력할 직원들과의 신호 체계도 완성했어요. 이제 남은 것은 행동뿐이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바뀔 겁니다. 이도현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일군 백화점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VIP 행사 당일, 백화점은 평소보다 더 화려하게 빛났습니다. 특별히 준비된 50층 연회장은 샴페인과 고급스러운 꽃장식으로 가득했어요. 초대받은 VIP 고객들과 해외 바이어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승우는 완벽한 슈트 차림으로 손님들을 맞이했고, 한지연은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그의 옆에 서 있었어요. 이도현은 평소처럼 경비원 유니폼을 입고 행사장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70세의 노인 경비원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죠. 그는 조용히 모든 상황을 관찰했어요. 정미숙은 행사 스태프로 위장하여 영상 장비를 점검하는 척하며 준비해둔 증거 영상을 연결했습니다. 박지훈을 비롯한 몇몇 직원들도 각자의 위치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간이 흘러 행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승우가 무대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그의 표정은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신 VIP 고객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멀리서 오신 글로벌 파트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도현 백화점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의미 있는 날입니다. 이승우의 연설이 이어지는 동안 이도현은 천천히 무대 쪽으로 걸어갔어요. 정미숙이 준비한 신호에 따라 행사장 조명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웅성거리는 가운데 스크린에는 한지연이 고객 정보를 불법적으로 유출하는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일이죠? 이승우가 당황하여 외쳤습니다. 한지연은 얼굴이 창백해져 스크린을 응시했어요. 영상은 계속 이어졌고
이번에는 한지연이 백화점 물품을 개인적으로 빼돌리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VIP 고객들 사이에서 놀라움과 분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때 이도현이 무대 위로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아직 경비원 유니폼을 입은 채였지만 그의 걸음걸이와 표정은 더 이상 평범한 경비원의 것이 아니었죠. 객석에 있던 사람들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도현은 유니폼 상의 단추를 하나씩 풀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경비원 모자를 벗었습니다. 그 순간 행사장 안에 있던 오래된 직원들 중 몇몇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들은 노인 경비원의 진짜 정체를 알아본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승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지연은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도현은 마이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행사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이도현입니다. 이 백화점의 창업자이자 현 이승우 대표의 아버지입니다. 행사장에 모인 사람들은 충격에 빠져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VIP 고객들 중에는 과거 이도현을 알았던 이들도 있었어요. 그들의 눈에는 놀라움과 존경의 빛이 어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경비원으로 위장한 이유는 제가 평생을 바쳐 일군 이 백화점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직접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도현의 목소리는 점점 단단해졌어요. 그리고 제가 본 것은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이도현은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이번에는 한지연이 해외 바이어와 비밀리에 계약을 맺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 계약서에는 기존 직원들의 해고와 VIP 고객 데이터 판매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신뢰하는 백화점의 실체입니다. 고객 정보가 불법적으로 거래되고 오랜 세월 헌신한 직원들이 내쫓기는 곳으로 변해버렸습니다. VIP 고객들 사이에서 분노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자신들의 개인 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지연은 점점 더 궁지에 몰렸어요. 그녀의 우아한 표정은 사라지고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한 얼굴만 남았습니다. 이것은 모두 오해입니다. 한지연이 외쳤어요. 하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그녀의 변명은 공허하게 울렸어요. 한지연의 얼굴에서 혈색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방 안을 빠르게 훑었고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비난하는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승우마저 충격과 혼란에 빠져 그녀에게서 거리를 두기 시작했죠. 갑자기 한지연의 목소리가 떨리며 행사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자신은 그저 이승우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는 변명이었어요. 이승우의 눈이 커졌고 그의 표정에는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한지연은 이제 완전히 궁지에 몰렸고 그녀의 계산적인 본성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그녀는 VIP 고객 정보 유출과 직원, 감축 계획이 모두 이승우의 아이디어였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핸드백에서 USB를 꺼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박지훈과 정미숙이 준비한 또 다른 영상이 스크린에 나타났습니다. 영상 속에서 한지연은 혼자 사무실에 앉아 이승우 모르게 고객 정보를 복사하고 있었고, 다른 장면에서는 그녀가 해외 바이어에게 이승우 모르게 더 좋은 조건으로 계약하려 한다고 말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행사장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VIP 고객들은 분개했고 해외 바이어들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승우는 한지연을 믿을 수 없다는 눈빛으로 쳐다보았고 한지연은 마지막 발버둥을 치며 여전히 백화점 매각은 이승우의 계획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의 우아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초라한 모습만 남았습니다. 이도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백화점을 팔려고 했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이승우는 고개를 숙였고 그의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이도현은 아들이 적어도 불법적인 일은 하지 않았으며 단지 아버지의 경영 철학을 이해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아들을 향한 애정이 묻어났고 천천히 이승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승우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이도현은 아들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습니다. 이도현은 이 백화점이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사람들의 꿈을 이루는 곳이어야 하며 고객도 직원도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곳이라는 의미를 전했습니다. 그 순간 행사장 뒤편에서 박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백화점 직원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고 그들의 눈에는 희망의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VIP 행사에 참석하지 못했던 직원들이었지만 오늘만큼은 달랐습니다. 박지훈이 앞으로 나섰고 그를 비롯한 직원들은 이도현의 백화점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들이 이곳에서 일하는 이유는 단순히 월급 때문이 아니라 이곳이 특별하기 때문이라는 진심이 전해졌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공감했고 오랫동안 백화점에서 일해온 베테랑들의 눈에는 이도현을 향한 존경심이 가득했습니다. VIP 고객들 중에서도 몇몇은 그들에게 공감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지연은 이제 완전히 고립되었고 더 이상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해외 바이어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고 매각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이승우는 천천히 무대 중앙으로 걸어나갔고 그의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했고 특히 아버지에게 자신의 어리석음을 인정했습니다. 이도현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고 그의 얼굴에는 분노나 원망이 아닌 이해와 용서의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인정하고 바로잡을 용기를 갖는 것이라는 깊은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한지연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듯이 급히 행사장을 빠져나갔고 그녀의 뒷모습은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녀가 들고 있던 USB는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백화점의 어두운 비밀들이 담긴 그 작은 기기는 이제 그 누구에게도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행사장의 혼란이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VIP 고객들과 바이어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났고 백화점 직원들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도현과 이승우는 무대 위에서 나란히 서 있었고 그들 사이에는 오랜 시간 쌓여온 말 못할 감정들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정미숙은 조용히 다가와 이도현의 어깨에 손을 얹었고 그의 눈빛만으로도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 이해했습니다. 이도현은 천천히 무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백화점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향했고 그들의 눈에는 존경과 기대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이도현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경비원 유니폼의 마지막 단추를 풀었습니다. 유니폼 아래에는 단정한 셔츠가 보였고 그의 자세에서는 수십 년간 기업을 이끌어온 경영자의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이도현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그는 백화점의 역사와 철학에 대해 이야기했고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공간이 아닌 사람들의 꿈과 희망이 모이는 장소였음을 강조했습니다. 자신이 은퇴한 후 백화점이 변질되는 것을 보며 느꼈던 아픔, 그리고 경비원으로 돌아와 모든 것을 바로잡고자 했던 마음을 진솔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직원들은 깊은 공감과 함께 이도현의 말에 귀 기울였습니다. 박지훈의 눈에는 감동의 눈물이 맺혔고 정미숙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오래된 동료들과 시선을 주고받았습니다. 이승우는 고개를 숙인 채 아버지의 말을 경청했고 그의 표정에는 후회와 깨달음이 교차했습니다. 이도현의 이야기가 끝나자 백화점은 잠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이내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던 박수가 점점 커져 마침내
우레와 같은 환호성으로 변했습니다. 직원들은 자신들의 창업자를 향해 진심 어린 존경을 표했고, 이도현은 감사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백화점은 평소와 다른 분위기로 문을 열었습니다. 행사장의 사건은 빠르게 소문이 퍼졌고, 많은 고객들이 호기심과 응원의 마음으로 백화점을 찾았습니다. 이도현은 여전히 경비원 유니폼을 입고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그의 진짜 정체를 알고 있었습니다. 고객들은 그를 알아보고 존경의 눈빛을 보냈고, 직원들은 더욱 활기차게 일했습니다. 이승우는 아버지를 사무실로 초대했습니다. 그의 사무실은 차갑고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꾸며져 있었고, 벽에는 성장 그래프와 실적 보고서만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도현은 조용히 사무실을 둘러보았고, 이승우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어떤 말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이해를 나누었습니다. 이승우는 탁자 위에 놓인 백화점 매각 계약서를 집어들었고, 망설임 없이 그것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계획서를 꺼내 아버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백화점을 원래의 가치로 되돌리기 위한 계획이었고, 직원 복지 강화와 모든 고객을 위한 서비스 개선 방안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도현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고,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백화점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VIP 전용 구역은 사라지고, 모든 고객이 동등하게 대우받는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직원들은 더 이상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지 않았고, 그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돌아왔습니다. 매출은 일시적으로 감소했지만, 고객의 신뢰와 직원들의 충성도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이도현은 백화점의 로비에 앉아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경비원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백화점으로 돌아올 것을 권유했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백화점은 새로운 세대에 의해 이끌어져야 한다고 믿었고, 자신은 그저 지켜보는 역할에 만족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평화로움이 어려 있었고, 가슴 속에는 따뜻한 만족감이 가득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백화점은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고, 이승우는 아버지의 철학을 되새기며 새로운 경영 방식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직원 회의를 통해 모든 의견을 경청했고, 고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습니다. 한지연이 떠난 자리는 채워지지 않았고, 대신 팀원들의 협력과 소통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도현은 여전히 경비원으로 남아 백화점 구석구석을 돌아다녔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의 정체를 알고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겸손하게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고객들은 그에게 인사를 건넸고, 직원들은 존경의 마음을 담아 그를 대했습니다. 이도현은 그저 미소로 화답할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승우는 아버지를 찾아와 중요한 결정을 내렸음을 알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백화점의 경영을 계속할 것이지만,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는 직원 대표와 고객 자문단의 의견을 반영하는 새로운 경영 체제를 도입할 계획이었습니다. 또한 박지훈을 부사장으로 승진시켜 미래의 후계자로 키우고 싶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이도현은 깊은 만족감을 느끼며 아들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박지훈은 성실하고 정직하며 백화점의 가치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들이 진정한 리더십을 발견한 것에 기쁨을 느꼈고, 백화점의 미래가 밝아질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백화점의 변화는 점차 외부로도 알려졌습니다. 언론들은 경비원이 된 백화점 창업자의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도현의 행동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비즈니스 스쿨에서는 이도현의 경영 철학과 가치 중심의 기업 문화에 대한 사례 연구가 시작되었고,
다른 기업들도 이도현 백화점의 변화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승우는 백화점의 새로운 이니셔티브로 모두를 위한 백화점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특별 할인 프로그램, 지역 소상공인과의 협력 매장, 그리고 환경 친화적인 제품 중심의 매장 등이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고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고, 백화점은 단순한 쇼핑 공간이 아닌 지역사회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박지우는 부사장으로서 직원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소통하며 그들의 아이디어를 경영에 반영했습니다. 그는 이도현이 경비원으로 일할 때 보여준 겸손함과 진정성을 본받아 매일 아침 매장을 돌며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었고 고객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의 리더십 아래 직원들의 만족도는 크게 높아졌고 이는 자연스럽게 고객 서비스의 질로 이어졌습니다. 이도현은 이러한 변화를 지켜보며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여전히 경비원으로 일하며 백화점의 구석구석을 살폈지만 이제는 걱정이 아닌 기쁨으로 가득 찬 마음이었습니다. 때로는 상품 진열을 도와주기도 하고 길을 잃은 아이들을 안내하기도 하며 무거운 짐을 든 노인들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그에게 백화점은 여전히 가장 소중한 곳이었고 경비원으로서의 일상은 그에게 새로운 기쁨을 선사했습니다. 어느 날 한 어린 소녀가 이도현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이도현을 바라보며 질문했고 이도현은 따뜻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이 작은 대화는 그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고 그는 자신의 결정이 옳았음을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백화점의 첫 번째 창립 기념일에 이승우는 아버지를 위한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모든 직원들과 단골 고객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승우는 아버지의 경영 철학과 가치를 기리는 이도현 홀을 공식적으로 개관했습니다. 이 공간은 백화점의 중심부에 위치했고 이도현의 사진과 함께 그의 경영 철학이 새겨진 명판이 설치되었습니다. 이도현은 감동의 눈물을 감추지 못했고 모든 사람들의 축하와 존경을 받으며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여전히 경비원 유니폼을 입은 채 텅 빈 백화점을 천천히 걸으며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평화와 만족으로 가득 찼고 백화점의 불빛들은 그의 길을 밝게 비추었습니다. 행사장의 혼란이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VIP 고객들과 바이어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났고 백화점 직원들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도현과 이승우는 무대 위에서 나란히 서 있었고 그들 사이에는 오랜 시간 쌓여온 말 못할 감정들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정미숙은 조용히 다가와 이도현의 어깨에 손을 얹었고 그의 눈빛만으로도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 이해했습니다. 이도현은 천천히 무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백화점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향했고 그들의 눈에는 존경과 기대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이도현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경비원 유니폼의 마지막 단추를 풀었습니다. 유니폼 아래에는 단정한 셔츠가 보였고 그의 자세에서는 수십 년간 기업을 이끌어온 경영자의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이도현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그는 백화점의 역사와 철학에 대해 이야기했고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공간이 아닌 사람들의 꿈과 희망이 모이는 장소였음을 강조했습니다. 자신이 은퇴한 후 백화점이 변질되는 것을 보며 느꼈던 아픔, 그리고 경비원으로 돌아와 모든 것을 바로잡고자 했던 마음을 진솔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직원들은 깊은 공감과 함께 이도현의 말에 귀 기울였습니다. 박지훈의 눈에는 감동의 눈물이 맺혔고 정미숙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오래된 동료들과 시선을 주고받았습니다. 이승우는 고개를 숙인 채 아버지의 말을 경청했고 그의 표정에는 후회와 깨달음이 교차했습니다.
이도현의 이야기가 끝나자 백화점은 잠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이내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던 박수가 점점 커져 마침내 우레와 같은 환호성으로 변했습니다. 직원들은 자신들의 창업자를 향해 진심 어린 존경을 표했고 이도현은 감사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백화점은 평소와 다른 분위기로 문을 열었습니다. 행사장의 사건은 빠르게 소문이 퍼졌고 많은 고객들이 호기심과 응원의 마음으로 백화점을 찾았습니다. 이도현은 여전히 경비원 유니폼을 입고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그의 진짜 정체를 알고 있었습니다. 고객들은 그를 알아보고 존경의 눈빛을 보냈고 직원들은 더욱 활기차게 일했습니다. 이승우는 아버지를 사무실로 초대했습니다. 그의 사무실은 차갑고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꾸며져 있었고 벽에는 성장 그래프와 실적 보고서만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도현은 조용히 사무실을 둘러보았고 이승우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어떤 말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이해를 나누었습니다. 이승우는 탁자 위에 놓인 백화점 매각 계약서를 집어들었고 망설임 없이 그것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계획서를 꺼내 아버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백화점을 원래의 가치로 되돌리기 위한 계획이었고 직원 복지 강화와 모든 고객을 위한 서비스 개선 방안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도현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고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백화점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VIP 전용 구역은 사라지고 모든 고객이 동등하게 대우받는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직원들은 더 이상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지 않았고 그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돌아왔습니다. 매출은 일시적으로 감소했지만 고객의 신뢰와 직원들의 충성도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이도현은 백화점의 로비에 앉아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경비원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백화점으로 돌아올 것을 권유했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백화점은 새로운 세대에 의해 이끌어져야 한다고 믿었고 자신은 그저 지켜보는 역할에 만족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평화로움이 어려 있었고 가슴 속에는 따뜻한 만족감이 가득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백화점은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고 이승우는 아버지의 철학을 되새기며 새로운 경영 방식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직원 회의를 통해 모든 의견을 경청했고 고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습니다. 한지연이 떠난 자리는 채워지지 않았고 대신 팀원들의 협력과 소통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도현은 여전히 경비원으로 남아 백화점 구석구석을 돌아다녔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의 정체를 알고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겸손하게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고객들은 그에게 인사를 건넸고 직원들은 존경의 마음을 담아 그를 대했습니다. 이도현은 그저 미소로 화답할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승우는 아버지를 찾아와 중요한 결정을 내렸음을 알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백화점의 경영을 계속할 것이지만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는 직원 대표와 고객 자문단의 의견을 반영하는 새로운 경영 체제를 도입할 계획이었습니다. 또한 박지훈을 부사장으로 승진시켜 미래의 후계자로 키우고 싶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이도현은 깊은 만족감을 느끼며 아들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박지훈은 성실하고 정직하며 백화점의 가치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들이 진정한 리더십을 발견한 것에 기쁨을 느꼈고 백화점의 미래가 밝아질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백화점의 변화는 점차 외부로도 알려졌습니다. 언론들은 경비원이 된 백화점 창업자의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도현의 행동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비즈니스 스쿨에서는 이도현의 경영 철학과 가치 중심의 기업 문화에 대한 사례 연구가 시작되었고, 다른 기업들도 이도현 백화점의 변화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승우는 백화점의 새로운 이니셔티브로 모두를 위한 백화점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특별 할인 프로그램, 지역 소상공인과의 협력 매장, 그리고 환경 친화적인 제품 중심의 매장 등이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고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고, 백화점은 단순한 쇼핑 공간이 아닌 지역사회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박지우는 부사장으로서 직원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소통하며 그들의 아이디어를 경영에 반영했습니다. 그는 이도현이 경비원으로 일할 때 보여준 겸손함과 진정성을 본받아 매일 아침 매장을 돌며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었고, 고객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의 리더십 아래 직원들의 만족도는 크게 높아졌고, 이는 자연스럽게 고객 서비스의 질로 이어졌습니다. 이도현은 이러한 변화를 지켜보며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여전히 경비원으로 일하며 백화점의 구석구석을 살폈지만, 이제는 걱정이 아닌 기쁨으로 가득 찬 마음이었습니다. 때로는 상품 진열을 도와주기도 하고, 길을 잃은 아이들을 안내하기도 하며, 무거운 짐을 든 노인들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그에게 백화점은 여전히 가장 소중한 곳이었고, 경비원으로서의 일상은 그에게 새로운 기쁨을 선사했습니다. 어느 날, 한 어린 소녀가 이도현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이도현을 바라보며 질문했고, 이도현은 따뜻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이 작은 대화는 그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고, 그는 자신의 결정이 옳았음을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백화점의 첫 번째 창립 기념일에 이승우는 아버지를 위한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모든 직원들과 단골 고객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승우는 아버지의 경영 철학과 가치를 기리는 이도현 홀을 공식적으로 개관했습니다. 이 공간은 백화점의 중심부에 위치했고, 이도현의 사진과 함께 그의 경영 철학이 새겨진 명판이 설치되었습니다. 이도현은 감동의 눈물을 감추지 못했고, 모든 사람들의 축하와 존경을 받으며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여전히 경비원 유니폼을 입은 채 텅 빈 백화점을 천천히 걸으며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평화와 만족으로 가득 찼고, 백화점의 불빛들은 그의 길을 밝게 비추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이도현 백화점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났고, 사람 중심의 백화점이라는 새로운 모토 아래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승우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라 겸손하게 경영을 이어갔고, 박지우는 그의 오른팔로서 직원들과 고객들 사이에서 든든한 가교 역할을 했습니다. 새롭게 도입된 착한 소비 이벤트는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고객들이 적정 가격에 품질 좋은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매출의 일부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 방식은 많은 기업들의 롤모델이 되었고, 다른 백화점들도 유사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도현은 여전히 경비원으로 백화점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 이른한 살의 모습은 다소 약해졌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강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가장 먼저 출근하여 백화점의 구석구석을 살피고, 저녁에는 가장 마지막으로 퇴근했습니다. 직원들은 그를 우리의 수호천사라고 부르며 깊은 존경을 표했고, 고객들 역시 그의 따뜻한 인사와 도움의 손길에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도현의 이야기는 점차 널리 알려졌고, 그의 경영 철학과 가치관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한 유명 방송사에서 다큐멘터리 제작을 제안했지만 이도현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보다 조용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선호했고, 그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 봄날 백화점에는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한지연이었습니다. 그녀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화려한 옷차림과 오만한 태도는 사라지고 소박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백화점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이도현을 만나 진심 어린 사과의 말을 전했고 자신의 과오를 인정했습니다. 이도현은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고 용서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한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고 이승우에게도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습니다. 여름이 오고 백화점은 창립 3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대규모 행사가 계획되었고 전국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도현은 행사의 중심에 서는 것을 거부하고 여전히 경비원으로서 행사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손님들을 도왔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의 눈은 그에게 향해 있었고 그의 겸손한 모습에 더욱 깊은 존경을 표했습니다. 행사의 마지막 날, 이승우는 아버지를 위한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백화점의 옥상 정원이 이도현 가든으로 새롭게 단장되었고 이곳은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졌습니다. 정원 중앙에는 작은 벤치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진정한 성공은 물질적 부가 아닌 많은 사람들의 행복에 기여하는 것이다. 마이너스 이도현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도현은 조용히 그 벤치에 앉아 백화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감사와 평화가 가득했고 마음은 깊은 만족감으로 채워졌습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일군 백화점은 이제 진정한 가치를 되찾았고 그의 아들은 훌륭한 경영자로 성장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간 듯 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한 어린 소년이 이도현에게 다가왔습니다. 호기심 어린 눈으로 이도현을 바라보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도현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고 소년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떠나기 전 소년은 뒤돌아보며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소년의 작은 질문은 이도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고 그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에게 백화점은 여전히 가장 행복한 곳이었고 경비원으로서의 일상은 그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성공과 부, 권력이 아닌 진정한 행복을 찾은 이도현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교훈을 전하며 따뜻한 울림으로 남았습니다. 백화점의 불빛이 하나둘 꺼져가는 저녁, 이도현은 여전히 경비원 유니폼을 입은 채 마지막 손님을 배웅했습니다. 그리고 텅 빈 백화점을 천천히 걸으며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풍요롭고 의미 있었는지를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가볍고 힘이 넘쳤으며 마음은 평화와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백만장자였던 노인은 경비원으로서 더 큰 행복과 성취를 찾았고 그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희망과 용기를 전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다른 감동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